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 신일주의 운명의 특징과 승패 조건 두 번째, 신축일일 때, 신해일일 때, 신유일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월달에 신축일이면 당연히 이거는 정인이고 이거는 편인이죠. 그러면 인성이 어떻게 돼요? 많다, 혼잡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신축은 축중의 신금의 근거에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나름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토가 많은 것은 토다한 것은 틀림없죠. 이것은 신금한테 불편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목이 필요한데, 목이 필요한데, 경금은 목을 직접 다루려 하죠. 그러나 신금은 목을 직접 다루는 게 불편합니다. 신금의 을목은 이 대상 중심에 가까이 가 있죠. 그래서 신금과 을목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근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목의 관계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신금 입장에서 금금목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꽃 그냥 하나 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금이 간목을 보면은 부담스러운 목입니다. 이것은 금금목을 해도 오히려 잘못하면 본인이 다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끌려갈 수 있고 본인이 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간목을 다룰 때 간접적이어야 한다 이거죠. 병화와 임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루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가 왕한데 토를 조절하는 입장에서는, 목국토를 하는 입장에서는 간목이 중요하죠. 간목이 있으면 토를 조절하는 용도로 간목이 정해집니다. 그게 정제이고, 신금이 직접 다루는 정제라면은 인성이 이렇게 왕한 것도 부담스럽고 제가 왕한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극인의 상태가 나한테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간접적 조건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수 쓰임이 먼저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임수 쓰임이 간목이 전에 임수가 우선해야 한다 이거죠. 임수가 우선하는 것은 인성이 왕해도 임수 상관이 작용하는 걸로 이미 자기 에너지를 움직여서 동력으로 쓰는 형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목국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목국토가 돼 있고 임수가 운에서 오면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임수가 있고 간목이 운에서 오면은 임수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데 토국수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죠. 목이 없으면 토국수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상관을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한 요소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면 재운이 올 때 뭐예요? 현실적 안정을 취하게 된다 이거죠.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임수와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임수가 있고 간목이 없을 때와 갑이 있고 임수가 있을 때와 임수가 없을 때와 어느 게 더 낫냐 이거죠. 어느 게. 이 점을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임수를 써서 내가 지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목도 필요하고 임수도 필요하지만 임수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간목보다는. 이
진월 신출일주일 때는 그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없고 재성을 쓸 때, 간목이라는 재성을 쓸 때 임수라는 상관이 운에서 오면은, 상관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재인에 매여서, 왜냐하면 신금은 인성도 힘들고 불편하고 간목 정제도 불편합니다. 다루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재인에 매여서 끌려가고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재근인으로 공부하고 자격을 따놓았는데도 써먹지 못합니다. 활용하지 못하죠.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실천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오면은 그렇게 한 결과가 자기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토가 많은 것은 당연히 목으로 조절해야 하고,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를 써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수가 없이 병화를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성 중심으로 병화를 쓰기 때문에 신금이 자기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매이는 것이죠. 여명인데 만약에 여명이 이렇게 병신합이 됐다 이겁니다. 병신합이. 그리고 병화가 남편이라면 이렇게 정편인 혼잡으로 관이 설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의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 주어진 거에 매여 있는 것, 심하게 말하면 게을러 터진 것,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이미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게으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임수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임수상관이 있으면 인성의 혼재 속에서도 자기를 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토국수에 갈등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만약에 임수가 없고 간목으로 소토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요리 안 합니다. 재극인이 돼 있으니까 돼 있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재극인이 돼 있으면 돼 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임수가 있으면 토의 갈등 고민은 있지만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재가 없으면 평가가 안 나오죠. 재가 있어야 나의 한 일에 평가가 나옵니다. 재가 있으면은 인성을 극복했으니까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재극인이 돼 있고 임수 상관이 없을 때 상관운이 오면 그때 요리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그런데 요리를 계속 했던 명과 임수로 그런 운에 이런 임수운이 와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 명은 전혀 다른 거죠. 재근이 돼 있기 때문에 요리도 창의적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없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숙달이 안 돼서 하려고 해도 엉망진창이 되버릴 수가 있죠. 여러 점을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월의 신의 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수는 상관이고 진토는 뭐예요? 정인이죠. 그러니까 상관과 정인이 연결돼 있죠. 상관 입장에서는 상관 폐인이 되겠죠. 상관이 인성을 끌어들인 겁니다. 상관 폐인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습이 가중되고 있다. 이게 가중된다. 이 진토도 습이고 해수도 습 아닙니까? 습이 작용하고 있죠. 습이 작용하는 것은 상관 입장과 정인 입장이 섞여서 더 왜곡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는 번짐, 흩어짐,
번짐, 흩어짐. 이 섞이는 것이 이제 변질된다 이거죠. 습이된 것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등이 뭐예요? 원진이죠. 이게 이걸 진해를 원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진. 원진을 말하지 않아도 진해가 습화돼서 생기는 부분들, 여기에는 뭔가 구분짓고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한계를 형성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상관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데 정인이라는 것이 개입돼 있죠.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게 변질된다 이거죠. 변질돼 가고 내가 뭘 만들어 가는데 원자재 인성을 끌어들여서 작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이거죠. 그러면 진의 원진의 습이 조절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이 어려운 거다 이거죠. 여명이 진의 원진이 돼 있고 운에서 자극받고 있다 본다면 살림이 잘 안 됩니다.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죠. 자기는 정리를 한 건데 남편이 와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지상관을 끌어내서 자기 걸로 쓰는 형태, 자기가 행동적 양식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천간의 임수가. 임수가 천간으로 나온다는 것은 수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상관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이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일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에 상관이 있고 투관되지 않았다면 이 상관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자기 내부의 조건에서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남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임수가 필요하고 간목이 작용해야 됩니다. 간목이 진의 원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목이 목국토하고 해중에 간목이 투관한 것으로 해서 수생목이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힘이 있는 사주가 되죠. 이때 사주는 임수가 없고 운에서 온다 해도 능력을 일정 부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 있다면 일지의 해수라고 하는 상관으로 자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간목이 있으면 진의 원진을 조절하니까 생자하고 있는 틀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임수가 올 때 확실하게 자기 성향으로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수가 있고 간목이 온다면 자기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 매듭, 정리 이런 게 이루어지겠다 이거죠. 원진적 작용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관이 정인을 끌어들여서 썼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갈등적 요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재성이 와서 개입할 때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간목을 쓰면 됩니다. 당연히 신축일주하고는 다르죠. 제 선호도의 부분이 신축일주는 임수가 우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의 일주는 간목이 있고 임수가 와도 됩니다. 일지에 해수로 하는 상관으로 자기 실현적 코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천간으로 나올 때는 공식화되는 것, 상관상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진월 신유일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비견도 되고 녹도 되죠. 요거는 정인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신유는 뭐예요? 간여지동이죠. 진토를 뭐예요? 토생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천간의 신금이 유금에 근하게 되면은 매금되는 구성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납니다. 매금된 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토생금이 아니고 금설토를 하는 겁니다. 금설토.
토를 설한다 이거죠. 오, 토생금하고 금설토하고 작용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이 토를 설한다 이거죠. 그것은 뭐예요? 금이 강해야지 토를 설한다 이겁니다. 금이 약하면 토에 묻히죠. 그래서 금이 주도할 수 있다 이거죠. 금이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토를 끌어내는 힘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수는 중요한 거죠. 상태에서. 그러면 월정인을 자기 중심에서 끌어들여서 쓰는 형태가 됩니다. 토국수는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죠. 토생금 금생수가 되니까. 토국수는 이미 토생금으로 전향이 되어 있습니다. 토생금 된 상태에서 금생수를 하는 겁니다. 금생수 한다는 것은 임수를 자기 입장에서 주도해서 수를 지원하겠다, 수로 표현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신임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상관 주도형이죠. 임수가 주도한다는 것은 임수의 움직임, 활동 조건에 의해서 신금이 개입하는 겁니다. 신금은 임수 대상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움직이면 신금이 바로 따라 움직이죠. 임수는 상관이니까 외부 조건에 반응합니다. 그것을 인기응변 순발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임수가 작용하는 거에 신금이 바짝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신금의 임수 상관이 쓰여지는 게 뭐예요? 굉장히 빠르죠. 신속하게. 경금이 금생수에서 진행되는 형태로 움직이려 하면 여기는 임수 중심이 아니고 경금 중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수는 경금 입장에서 식신이라 외부 조건의 임수라고 하는 체성은 개수에 비해서 동쪽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동해서 금생수가 된다면 경금에서 임수까지는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신금이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금은 밖에 있고 임수도 대상에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길이 나야 된다 이거죠. 길이 나야 되니까 반복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경금과 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몇 번 반복해서 통로가 연결된다면 금생수가 지속된다는 말이죠. 신금과 임수와의 관계는 임수가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는 거에 신금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의 반응에 민감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대상 중심에서 움직이는 형태들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상관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신금이 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을. 금생수가 유금이 없을 때보다 신금의 개입 요소가 강해졌습니다. 자기 개인적 요소는 월의 정인을 자기 걸로 소화해낸 상태에서 금생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신해의 임진과 신해의 임진이면 이때의 신금은 뭐예요? 이때의 신금은 임수 입장의 신금이죠. 임수가 더 강하니까. 그러면 임수에 의해서 보여지고 작동하는 거에 따라가는 신금이다 이거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래서 외부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이라는 진토의 작용이 바로 토국수적 작용이죠. 신금이 통관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토생금을 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신금은 그냥 수의 입장에서 맞춰진 거고 진토는 그냥 토국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국수는 상관에 직접 개입한 거니까 상관 입장에서는 진토가 관성이죠. 관성이라는 조건, 상관을 억압하고 조절하는 조건으로 개입된 겁니다.
상관이 더 강하고 주도한다고 하면 상관이 진토로 가는 조건을 자기 중심으로 쓰려고 하죠. 여기에는 수의 입장에서 외부적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진월 신유일주다. 그러면 토생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금생수가 주도하죠. 금생수가 주도한다는 것은 금이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진토를 금이 소화한 형태로 금생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상관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을 직접 극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토생금 된 상태로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자격으로 들어온 거죠. 이미 습득된 공부 자격 또는 이게 자격이죠. 그렇게 되면 진토가 부모가 준 것, 물려받은 것. 그래서 신의 일 임진월의 진토는 자기한테 주어진 외부 조건입니다. 달라져 있죠.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경금은 토를 설하는 형태가 주도적이니까 신금과의 관계에서는 차이를 두어야 되겠죠. 신유는 임수를 보면은 월에 있는 정인을 소화해낸 상태의 금생수다 이거죠. 어쨌든 진토를 일간의 정인으로서 조건으로 상관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 입장에서 토국수는 형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토국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관의 관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다. 상관의 자격으로 들어온 거다. 상관으로 금생수하는 거에 문서 자격, 전문성,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이 이미 일정 부분 소화돼서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진월 신유만 돼도 이미 충분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임수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간목이 있으면 생재의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생재. 임수의 상관이 결과를 보는 것. 당연히 목국토까지 연결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지금 신의 일주와 신유 일주가 월의 진토를 보는 차이만 인식해도 맛이 달라질 겁니다.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